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강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엑셀부터 같이 풀이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1회 특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 작업부터 바로 풀이를 진행할 건데요. 실습 파일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하네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A2에서 G28 영역에서 판매 대수가 3 이상이면서네요. 이면서면 AND 조건이 되겠네요. 그쵸? AND 조건으로 묶어주면 되겠고요. 판매액을 100만으로 나눈 몫이 5 이상인 자료의 직원 코드, 상품명, 판매일, 결제 방법열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조건은 해당 영역에 입력하라고 하고요. 결과는 I6셀부터 표시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쿼션트 함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학습을 했던 함수인데 쿼션트 함수는 나눗셈의 몫을 구해주는 함수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판매액이 해당 숫자가 될 거고요. 100만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누는 수를 100만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해당 결과가 5 이상인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작업의 소갈로 1번 문제,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가져올 필드를 먼저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직원 코드 필드,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판매일, 그리고 결제 방법열을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자, 해당 셀을 클릭해 주고요. 컨트롤 눌러서 해당 결과 셀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결과를 표시할 I6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에서 사용할 조건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조건은 I3에서 I4셀에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에 조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I3셀에 우선 조건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다. 그쵸? 조건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조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AND로 묶어주면 되고요. 판매 대수가 3 이상이면이죠. 자, 이 3셀을 클릭해 주고요. 해당 부분에서 F4키를 통해서 행 앞에는 달러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내려가면서 조건을 비교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해당 판매 대수가 3 이상이니까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을 100만으로 나눈 몫이 5 이상인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면 되겠는데요. quotient라는 함수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판매액 F3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F4키를 통해서 동일하게 행 앞에는 고정 달러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100만으로 나누었을 때죠. 자, 100만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5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조건 입력하셨으면 엔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고급 필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네요.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원 데이터가 있는 곳에 아무 곳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고급이라고 있죠. 해당 고급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해 주시고 목록 범위는 해당 범위가 되겠다. 그쵸? 해당 범위가 목록 범위가 될 거고요. 자, 조건 범위는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사 위치, 저희가 셀을 위치해 놓은 해당 부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판매일은 이렇게 표시가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급 필터를 수행해서 결과가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네, 다음으로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자, A3에서 G28 영역에서 결제 방법이 카드 이면서네요. 이면서면 AND 조건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이 조건 1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일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인 행 전체에 대해서 해당 부분이 조건 2번이 되겠네요.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자, 이때 또는이라고 있다. 그쵸? 또는을 보게 되면 저희는
5월 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요. 아래쪽에 함수를 보게 되면 and와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즉, 5월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조건 2번을 작성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건데요. 자, 해당 부분을 어떻게 작성할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우선은 저희가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and라고 먼저 적어줄 거고요. 그리고 조건 1번을 적어주겠다. 그쵸? 결제 방법이 카드라는 조건 1번을 작성해주고, 그리고 조건 2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조건 2번에서 저희가 weekday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weekday 함수는 날짜의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 함수가 weekday 함수가 됩니다. weekday 함수에서 지정한 날짜에 대해서 요일 번호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반환하는 방법이 K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K가 1일 때는 일요일이 1이 되고요. 그리고 토요일이 7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K가 2일 때는 월요일이 1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이 7이 반환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 K는 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엑셀에서 함수를 사용할 때 도움말이 다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K에 따라서 해당 방법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조건 2번에서 저희가 weekday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을 할 거예요. 이때 날짜를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인수를 1로 줄 거예요. 인수를 1로 주게 되면 일요일이 1이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2가 되고 금요일은 6이 되겠다. 그쵸? 금요일은 6이 되고 토요일이 7이 될 건데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해당 결과에서 6 이상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라는 조건을 작성을 해 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또는의 조건에서 5월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께서 2024년 이후의 시험을 응시하셨는데 해당 유형이 출제가 돼서 당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유형은 또 이후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2번의 조건부 서식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갈로 이번에 이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영역이 A3에서 G28 영역이 된다. 그쵸? 자,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새 규칙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해 주시고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할 조건을 여기에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해당 조건이 만족될 때 적용할 서식을 아래쪽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조건을 바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엑셀 시트에서 작성을 한 이후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X 버튼을 누를게요. 자, 우선은 조건부 서식에 사용할 조건을 먼저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and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그쵸? 자, 조건 1번 결제 방법이 카드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제 방법이 있는 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G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에서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건을 비교하게 되므로 행 앞에는 달러 표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행 앞에는 달러 고정기호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해당 부분이 카드이면서다. 그쵸? 자, 카드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조건 1번 작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2번 금요일 또는 토요일인 행을 가지고 올 건데요. 자, weekday 함수 weekday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날짜가 있는 판매일 C3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도 동일하게 행 앞에는 달러 고정기호를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eekday 함수에서 반환할 방법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일요일이 1부터 토요일이 7까지인 인수 1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이 1이 되고 월요일 2, 화요일 3, 수요일 4, 목요일 5, 금요일 6, 토요일 7이 되죠. 자, 그러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해당 부분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인 조건이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엔터 버튼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은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저희가 작성한 수식을 컨트롤 X를 통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X를 누르면 잘라내기가 되죠. 해당 부분의 데이터가 지워지면서 복사가 됩니다. 자, 컨트롤 X를 통해서 잘라내기를 했고요. 이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A3에서 G28 영역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새 규칙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해 주시고 저희가 방금 복사한 조건을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적용할 서식을 아래쪽에 있는 서식 탭을 눌러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을 하라고 하고요. 여기에 굵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색은 표준색 파랑을 지정하라고 한다. 그쵸? 색을 파랑으로 지정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조건부 서식이 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괄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기를 설정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F3에서 F28 영역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라고 합니다.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을 하라고 하고요.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지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본 작업 ECT를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A2에서 G28영역만 1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까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작업의 소괄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F3에서 F28 영역,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을 해볼게요. 자,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한 이후에 해당 부분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영역을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셀 서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 서식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호 탭이라고 있다, 그쵸? 보호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셀 잠금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수식 숨기기도 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숨김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가 적용이 되었고요. 이제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 상단의 검토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시트 보호가 있습니다. 그쵸? 해당 시트 보호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금 해제된 셀의 선택은 허용하라고 하니까 해당 부분이 체크된 상태에서 암호는 설정하지 말고요.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까지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표시를 하면 되겠다. 그쵸? 자,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기 탭으로 가서요. 여기에 100%를 누르게 되면 화면 비율이 100%로 설정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 편한 상태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문제 보게 되면 A2에서 G28 영역이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만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구분선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구분선을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A2에서 G28 영역만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2번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괄로 1번부터 바로 볼게요. 표 1의 상품명 판매 대수를 이용하여 누적 판매수를 해당 영역에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누적 판매수는 상품명별 판매 대수의 합계라고 하고요. SUM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SUMIF 함수는 조건 범위가 있고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해당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비교를 할 거고요. 조건에 만족됐을 때 합계를 구할 범위,
합계 범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는 셀들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가 SUMIF 함수가 되죠. 자, 해당 SUM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기본서에서 어떤 누적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함께 학습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범위가 이렇게 있고요. 어떤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범위에서 자, 누적 합계를 구하려고 하면 첫 번째 셀은 고정이 되고요. 해당 부분에서는 해당 셀에 대한 범위만 비교를 하고 두 번째 셀에서는 해당 영역에 대해서 누적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셀은 고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해당 부분이 A1 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1 셀은 고정을 하고 그리고 A1 셀에서 해당 부분은 달러 고정 기호를 뺨으로써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참조 범위가 뒤에 부분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기본서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해당 문제에서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괄로 1번 문제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해볼게요. 네, 계산 작업의 소괄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상품명 그리고 판매 대수를 이용해서 누적 판매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SUM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고요. 저희가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H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는이라고 적어주시고요. SUMIF 함수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가 나올 텐데요. 이때 범위 지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상품명이 조건이 될 거예요. 그쵸? 상품명별 판매 대수의 합계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상품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B3셀에서 B3셀인데 저희가 누적 판매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시작하는 부분은 F4셀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부분은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참조 범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행 부분에는 달러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은 B3셀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가 아래쪽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첫 번째 부분은 고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부분,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참조 범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부분일 때는 첫 번째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고 범위가 해당 부분에서 조건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적에 관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우선 수식을 작성하고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건은 해당 부분이 조건이 될 거고요.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가 내려감에 따라서 참조가 바뀌어야겠죠. 자, 해당 부분은 냉장고에 관해서 누적 판매수를 구해주면 되고 아래쪽에서는 청소기에 대해서 누적 판매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참조 범위가 바뀌어야 되고 따라서 행 번호 앞에 달러 기호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구할 범위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판매 대수의 합계를 구하면 되죠. 자, 해당 부분도 동일하게 이 3셀에서 이 3셀까지인데요. 여기에도 앞부분은 고정을 해주시고요. 뒤에 부분은 행 앞에는 달러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UMIF에 대한 괄호를 닫고요. 그러면 정답이 모두 작성이 되었는데요. 우선 엔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이 잘 출력이 되었는데요. 해당 결과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수식의 결과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조건 범위가 해당 부분이 됩니다. 그쵸? 해당 부분이 조건 범위가 되겠죠? 자, 조건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부분이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B3셀에서 B3셀 해당 부분에서 조건이 B3셀이니까 냉장고가 되죠. 그리고 E3셀에서 E3셀 그러면 판매 대수 조건 범위인 해당 부분의 조건이 냉장고인 것의 판매 대수이기 때문에 4가 결과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4셀을 클릭을 해볼게요. 자, 해당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조건 범위는 B3에서 B4셀 해당 부분이 조건 범위가 됩니다. 그쵸? 자, 이때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함에 따라서 뒤에 부분은
참조 범위가 같이 변경이 돼서 조건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조건은 B4셀 청소기가 조건이 된다. 그쵸? 그러면 해당 부분의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은 해당 행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판매 대수를 구할 범위가 E3에서 E4셀입니다. 그러면 E3에서 E4셀 뒤에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가 아래쪽으로 가면서 참조 범위가 잘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해당 조건 범위에서 조건인 청소기를 만족하는 부분의 판매 대수 합계가 3이기 때문에 3으로 결과가 잘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해당 부분의 셀을 비교해 볼까요? 자, 해당 부분의 셀을 보게 되면 조건 범위가 B3에서 B16입니다. B3에서 B16셀까지 조건 범위가 잘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채우기 드래그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됨에 따라서 뒤에 부분은 잘 변경이 되었고요. 이때 조건 스타일러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스타일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족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합계 범위, 판매 대수가 있는 부분이 E3에서 E16이랍니다. 해당 부분이 영역이 될 건데요. 여기에서 뒤에 부분도 잘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합계를 구할 범위도 잘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 스타일러를 만족하는 판매 대수의 합계이기 때문에 4가 있고요. 3이 있네요. 그래서 결과가 7로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에 관한 계산을 할 때는 첫 번째 부분은 고정을 해주고 두 번째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가 됨에 따라서 참조 범위가 변경이 된다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1번 문제는 풀이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상품명 판매액과 표 2를 이용하여 I3에서 I28 영역의 할인액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고요. 할인액은 판매액 곱하기 할인율을 통해서 계산을 하라고 하고요. 표 2의 목록에 없는 상품명일 경우에는 0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if, is, error, x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함수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선 isError 함수입니다. 자, isError 함수의 인수가 오류이면 true를 반환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isError 함수가 된다. 그쵸? 그리고 xlookup 함수입니다. 찾을 값이 주어지고요. 해당 찾을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아주고요. 그리고 찾은 값의 위치에 대해서 반환 범위에서 반환 값을 구해주는 게 xlookup 함수가 되는데요. 찾을 값을 찾을 범위에서 찾아서 반환 범위의 값을 찾아주는 것이 xlookup 함수가 됩니다. 자, xlookup 함수는 2024년부터 추가된 함수가 되죠. 자, 저희가 vlookup 함수 그리고 hlookup 함수는 아주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vlookup 함수는 대표적인 세로 참조 함수이죠. 그리고 hlookup 함수는 대표적인 가로 참조 함수가 됩니다. 자, 이때 vlookup 함수는 찾을 값을 표의 첫 열에서 찾아주는 함수가 vlookup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hlookup 함수 같은 경우는 찾을 값을 표의 첫 행에서 찾아주는 함수가 hlookup 함수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xlookup 함수는 조금 더 vlookup 함수와 hlookup 함수보다는 파워풀한 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찾을 값을 찾을 범위를 지정을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즉 해당 부분에서 제 다시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찾을 범위가 첫 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열에서 찾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찾을 범위를 첫 번째 열이나 첫 번째 행이 아닌 저희가 찾을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워풀한 함수가 xlookup 함수가 됩니다. 자, 아무튼 해당 함수를 이렇게 이론 글로만 보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해당 부분을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갈로 2번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해볼게요. 네, 이어서 소갈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상품명, 그리고 판매액과 표 2를 이용해서 저희가 I3에서 I28 영역의 결과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결과를 나타낼 셀인 I3셀을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바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할인액은 판매액 곱하기 할인율이라고 하네요. 자, 우선은 판매액을 지정을 할게요.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를 아래쪽으로 함에 따라서 참조 범위가 아래쪽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행 앞에는 달러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판매액 곱하기 할인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할인율을 표 2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이때 해당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xlookup 함수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xlookup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찾을값을 지정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상품명이 찾을값이 되겠다. 그쵸? 자, 상품명을 지정해주고요. 해당 부분도 동일하게 행 앞에는 달러 기호를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이 찾을 범위가 되겠네요.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범위는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통해서 전체 범위를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환 범위는 할인율을 반환을 하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하고 F4키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lookup에 대한 사용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찾을 값이 냉장고예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범위에서 냉장고를 찾을 건데요. 해당 부분이 냉장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반환 범위에서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할인율 15%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xlookup 함수가 됩니다. 자, 아무튼 xlookup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엔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인액이 잘 구해지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오류값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해당 부분은 세탁기라는 것을 해당 상품명이 있는 범위에서 찾지 못해서 발생하는 에러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표 2의 목록에 없는 상품명일 때는 0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I3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앞에 if를 적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is error라고 적어 주시고 저희가 작성한 부분 해당 수식이 에러일 때는 true가 출력이 되는 거죠. 해당 부분이 에러일 때는 0이 표시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이 에러가 아닐 때는 저희가 답을 구한 부분이 답으로 출력이 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해당 수식을 컨트롤 C를 통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if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결과로 나왔던 오류 값들이 0으로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갈로 2번의 풀이를 해보았고요. 다음 문제, 소갈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상품명 판매일을 이용하여 상품별, 월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해당 영역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품명이 하나의 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별이 하나의 조건이 될 것 같네요. 즉, 조건이 두 개인 배열 수식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됩니다. 썸과 if, 그리고 month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배열 수식을 계산할 때 합계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러한 형태를 배열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기본이 되는 게 합계나 개수를 구하는 게 기본이 되죠. 자, 아무튼 합계는 썸과 그리고 if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문제는 조건이 두 개인 유형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아무튼 해당 부분은 저희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썸 적어주시고요. if 적어주시고 그리고 조건이 나올 자리에 조건 1번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건 2번을 곱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를 닫고 이렇게 합계의 배열 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특강 강의를 보면서 해당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소갈로 3번 문제를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3번의 배열수식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게 되면 상품명과 그리고 판매일을 이용을 해서 상품별, 월별 판매 금액을 해당 부분의 배열수식을 통해서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바로 풀이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수식을 작성할 M14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바로 작성해 볼게요. 자,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sum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if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조건 1번에 대한 괄호를 열어주고 조건 1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상품명을 기준으로 조건을 잡아볼게요.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을 하고 F4셀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범위를 F4셀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교해야 될 부분이 해당 부분이 될 건데요.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은 채우기 드래그가 아래쪽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참조 범위도 같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고정을 할 때는 행 앞에는 달러 기호를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이제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조건 1번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조건 2번에 대한 괄호를 열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월별을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판매일에서 월을 추출을 해서 해당 부분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를 위해서 month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month 함수 적어주시고요. 범위를 이렇게 C3에서 C28셀까지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 F4셀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판매일에서 월을 추출을 할 거고요. 여기서 비교할 부분이 해당 부분이 되겠다. 그쵸? 해당 셀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때는 채우기 드래그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참조 범위가 오른쪽으로 같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F4셀로 고정을 할 때는 행 앞에는 달러를 고정을 해주고요. 열 앞에 달러 고정 기호를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2번에 대한 괄호도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셨으면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때 판매 금액의 합계이기 때문에 판매액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해당 부분을 범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범위가 고정이 되어야 되죠. F4키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if에 대한 괄호 닫고 sum에 대한 괄호를 닫은 다음에 엔터를 입력해도 답이 출력이 될 건데요. 웬만하면 배열 수식 문제 풀 때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눌러서 답이 출력이 되었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 오른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서 답을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직원 코드 판매액을 이용하여 코드별 평균 판매액을 해당 영역에 표시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겠습니다. 자, 코드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건이 한 개인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아래쪽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판매액은 100의 자리에서 버림을 하여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즉, 아래쪽에 있는 표시를 보게 되면 100의 자리는 버려서 이렇게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에버리지, if, left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라운드 다운 함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수로 숫자가 주어졌을 때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라고 하면 해당 k가 되겠네요. 해당 지정한 자릿수로 내림을 하는 함수가 라운드 다운 함수가 됩니다. 올림을 하는 함수는 라운드 업 함수가 되었었죠. 그리고 반올림하는 함수는 라운드 함수가 되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인수를 지정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이고 숫자가 있을 때 이때 인수 k를 지정해주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해당 숫자에 23.568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k의 인수가 1로 주어지게 되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즉 해당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자리를
버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23.5라는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소수 첫째 자리고 해당 부분이 0이고 해당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K 자리에 만약에 인수를 마이너스 1로 지정하게 되면 해당 부분은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되니까 결과로 2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쵸? 자, 해당 부분에서 라운드 다운 함수의 인수 지정하는 방법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 판매액을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평균을 구할 때 average와 if를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한 개인 경우 같은데요. average를 작성해 주시고 if 적어주고 if에 대한 조건 그리고 값을 구할 범위를 작성을 해서 평균 판매액을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4번 문제 저희가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4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표 4에 코드별 평균 판매액을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이때 직원 코드와 그리고 판매액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직원 코드를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문자를 통해서 코드를 추출한 것으로 보이네요. 자, 해당 부분을 저희가 배열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답을 입력할 M25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 부분에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평균 판매액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if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f에 대한 괄호 열어주고요. 조건이 하나다, 그쵸? 자, 해당 직원 코드가 있는 곳에서 왼쪽에서 하나의 문자를 추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left 함수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는 범위죠. F4키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추출할 문자는 하나니까 left 함수의 인수로 1을 지정하고 left 함수의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해당 부분과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자, 해당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L25셀은 행의 고정 기호를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해당 참조가 아래쪽으로 같이 변경되어야 되죠. 그래서 행 앞에는 달러 기호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건 작성이 다 되었고요. 그리고 계산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판매액을 이용하면 된다. 그쵸? 해당 부분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범위 지정하고 해당 부분은 고정되어야 되죠. F4키를 통해서 고정을 해 주시고요. if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고 average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 수식 완성할 때는 Ctrl Shift Enter를 눌러서 완성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정답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오답이 되겠죠. 자, 문제 보게 되면 100의 자리에서 버림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라운드 다운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 다운 함수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숫자를 100의 자리에서 버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소갈로 4번의 문제풀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보면 자, 해당 소수점 자리가 없지만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분이 인수가 1이 되죠. 그리고 소수 둘째 자리가 있으면 2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죠. 저희가 천의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로 마이너스 3을 잘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4번 풀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n 사은품을 작성하여 표 1의 해당 영역에 사은품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문제 배점은 6점이 되고요. 소갈로 5번은 대부분 사용자 정의함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쵸?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n 사은품은 결제 방법을 인수로 받아서 사은품을 판정하여 되돌려 준다고 하네요. 이때 인수로 결제 방법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fn 사은품이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요. 이때 인수를 결제 방법으로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사은품은 결제 방법이 현금이면 스마트워치,
지역 화폐이면 보조 배터리, 나머지는 핫팩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셀렉트 케이스는 기본서 학습할 때 학습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셀렉트 케이스가 나오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값이 나옵니다. 해당 기준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별로 값을 출력을 해주는 게 셀렉트 케이스 구문인데요. 자, 셀렉트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에 엔드 셀렉트가 되죠. 그리고 케이스가 조건식 1일 때는 해당 명령문 1을 수행을 하고요. 케이스에서 조건식 2번일 때는 해당 명령문을 수행하고 마지막에 케이스 else, 자 위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 else면 나머지죠. 그 나머지는 명령문 4를 수행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select case 구문을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elect case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때 값은 결제 방법이 되겠다. 그쵸? 자, 결제 방법이 올 거예요. 결제 방법이 올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가 나오겠네요. 자, 조건식 1은 결제 방법이 현금이면이죠. 이때는 현금이 되겠네요. 문자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가 현금일 때는 명령문 FN 사은품이 스마트워치가 되겠죠. 스마트워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가 지역 화폐일 때는 FN 사은품은 보조 배터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 케이스 LC로 적어주시고요. 나머지일 때는 FN 사은품이 팩이 되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렉트 케이스 구문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엔드 셀렉트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트 케이스, 엔드 셀렉트로 해서 셀렉트 케이스 구문이 완성이 되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값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해당 결제 방법에 따라서 결제 방법이 현금일 때 수행할 명령문, 그리고 지역 화폐일 때 수행할 명령문, 나머지 경우 수행할 명령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기본서에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만약에 해당 케이스에서 비교 연산자가 사용되었을 때, 즉 비교 연산자라고 하면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게 비교 연산자가 되죠. 자, 그래서 해당 부분에 어떤 범위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케이스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될 때는 케이스 is를 작성을 해서 케이스를 작성해 준다는 내용은 저희가 기본서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일 때는 그냥 케이스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 케이스 is를 적어준다는 내용 같이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괄로 5번의 사용자 정의 함수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바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5번의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로 들어가면 된다. 그쵸? 자, 개발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주얼 베이직 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위쪽에 있는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모듈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듈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한번 하나씩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 펑션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fn 사은품 인수로 받는 게 결제 방법을 인수로 받는다. 그쵸?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하나씩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select case 구문을 사용하라고 하죠. 자, select case라고 적어주시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값은 결제 방법이 기준이 됩니다. 결제 방법으로 적어주시고요. 케이스, 현금일 때의 스마트워치죠. 케이스가 현금일 때의 FN 사은품은 스마트워치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케이스는 지역 화폐이면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쵸? 지역 화폐라고 적어주시고요. 이때는 FN 사은품이 보조 배터리가 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케이스 LC라고 적어주시고요. 나머지일 경우에는 핫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은품 핫팩은 너무 째째한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셀렉트 케이스의 마무리 엔드 셀렉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렉트 케이스와 엔드 셀렉트로 셀렉트 케이스 구문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해당 부분이 범위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여기에 케이스 is라고 적어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여기는 케이스 현금일대로 꾸고,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으면요.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작성한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하면 되겠다. 그쵸? 여기에 fn 사은품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인수로 결제 방법 지정을 하고 괄호 닫고 엔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쭉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직원명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판매 금액에 따른 직원별 판매 실적을 해당 영역에 표시하라고 합니다. 저희 특강 자료에 보면 추가 문제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시험에 응시하고 질문을 주셨던 내용 중에 추가 문제에 녹여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문제가 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래쪽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판매 금액이 1위에서 3위인 직원의 경우는 표시 예와 같이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4위 이하인 직원은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표시 예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 있네요. 자, 김지성이라는 직원이 3위인 경우에는 김지성 괄호 안에 3등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랭크.eq if 함수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랭크.eq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말 그대로 순위를 매겨주는 함수겠죠. 자, 범위가 여기 주어지고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여기에 주어집니다. 즉, 해당 범위에서 수라고 하면 여기에 주어진 수가 되겠죠. 수의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rank.eq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인수로 k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도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아무튼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엑셀의 도움말을 통해서 충분히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k가 0일 때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게 되고요. k가 1일 때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 90점, 80점, 70점, 85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k가 0이라고 하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기죠. 그래서 해당 부분이 1, 그리고 2, 3, 4가 될 거고요. 만약에 k가 1이라고 하면 오름차순으로 매기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자, 내림차순은 갈수록 내려가는 거죠. 90, 85, 80, 70 이렇게 갈수록 내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내림차순입니다. 아무튼 K가 0일 때는 내림차순인데요. 저희가 문제에서 rank.eq에서 K는 0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범위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1등, 2등, 3등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저희가 해당 부분을 가지고 추가 문제를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문제를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해볼게요. 자, 추가 문제를 보게 되면 표 5에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순위를 우선 구해볼게요. 자, C32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rank.eq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작성할게요. 자, 여기에 rank.eq라고 적어주시고요. 우선 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수를 지정해 주시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함에 따라서 해당 부분은 참조 범위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행 앞에는 달러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범위가 해당 범위가 되는데 해당 범위 클릭이 안 됩니다. 이때는 옆에 있는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버튼 누르고 마지막에 있는 셀을 클릭하면 범위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F4키로 해당 범위는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0이나 1을 통해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림차순으로 한번 순위를 구해 볼게요. 0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판매 금액에 따른 순위가 나타납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이후에 문제에 나타난 조건을 추가를 하면 되겠는데요. 판매 금액이 1위에서 3위인 직원은 표시 예처럼 표시를 하고 4위 이하인 직원은 공백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쵸? 우선은 해당 부분에서 if문을 지정을 해주고요. if문을 지정을 해주고요. 해당 범위가 3위
이내인 경우죠. 3위 이내인 경우에는 표시 얘처럼 표시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순위가 1위에서 3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름이 먼저 나온다, 그쵸? 해당 이름이 나오고요. 해당 부분은 당연히 참조 범위가 아래쪽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행 앞에 달러 기호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이름과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괄호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나서 앰퍼샌드 등수가 나와야 됩니다. 등수는 저희가 랭크.eq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했었죠. 자, 해당 부분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컨트롤 V로 복사를 해서 순위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앰퍼샌드로 나머지 부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이라고 적어주시고 괄호 닫는 것까지 해서 한 번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은 rank.eq를 통해서 구한 순위가 3위 이내일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3위가 아닌 4위부터는 공백으로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해당 조건이 아닐 때는 공백이므로 큰 따옴표 2개로 입력을 하고 if문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엔터 버튼 눌러주시면 3등일 때는 표시 예와 같이 잘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드래그를 하면 3등 이내를 제외하고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표시 예와 같이 잘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문제까지 모두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제 3번 분석 작업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에서 소괄로 1번에는 주로 피벗 테이블 유형이 나온다. 그쵸? 자, 분석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작업 완성된 그림이며 부분 점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보이죠? 자, 피벗 테이블에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점을 획득하든지 0점을 획득하든지 하는데요. 피벗 테이블에서 10점을 획득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엑셀에서 70점 넘기가 수월하겠죠. 피벗 테이블에서 혹시 실수가 있어서 0점을 획득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좀 어려워하는 계산 작업에서 문제를 많이 맞추던지 해야 되므로 되게 좀 합격에 순탄치 않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피벗 테이블에서는 반드시 10점을 획득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향수.accdb라고 하는 액세스 파일이 있네요. 해당 향수라는 파일에서 향수 목록 테이블이 있나 봐요. 향수 목록 테이블의 제조사, 출시일, 판매 가격, 순이익열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라고 하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즉,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시일 필드는 월 단위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하고요.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출시일 필드가 여기 있네요. 그쵸? 출시일 필드는 월 단위로 그룹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룹 하단에 부분합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자, 출시일 필드는 행 레이블 영역, 즉 행 영역에 들어가는 필드가 되겠고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열 영역에 들어가는 필드는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저희가 필드를 판단할 때 해당 화살표 꺽쇠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자, 해당 화살표 꺽쇠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데, 보통 행 레이블이 있고, 열 레이블 같은 경우는 한 행 위에 이렇게 꺽쇠 표시로 해서 해당 열 영역에 들어갈 필드가 설정이 되어 있었다. 그쵸? 그런데 여기에는 열 영역이 따로 필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쪽에 어떤 꺽쇠 표시로 나타난 필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열 영역에는 필드 설정이 안 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열 영역에는 따로 필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행 영역에는 출시일 필드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 가격 빼기 순이익으로 계산하는 원가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는 계산 필드를 추가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유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판매 가격 원가 필드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여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지정하면 되죠? 샵 콤마 샵 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표시하지 말라고 하고요. 제조사를 기준으로 내린 차순 정렬하라고 합니다. 해당 제조사를 기준으로 내린 차순 정렬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문제 3번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엑셀을 통해서 같이 풀이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나씩 작업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의 소괄로 1번 피벗 테이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여기에 붙여넣기 했는데요. 해당 그림을 보면서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선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위치를 확인해야겠죠. 자, B2셀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2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용할 파일은 향수.accdb라고 하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눌러주시고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버튼 클릭해서 액세스 파일 가지고 오면 되죠. 자, 여기에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이 있는 위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있는 향수.accdb라는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수.accdb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사용할 필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제조사 필드, 그리고 출시일 필드, 그리고 판매 가격, 순이익 필드를 이용하라고 하므로 이렇게 사용할 필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따로 필터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다음, 정렬에 관한 내용도 없죠. 다음 버튼 눌러주시고요. 마침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성할 것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니까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요. 피벗 테이블이 시작할 위치 B2셀이 잘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저희가 사용할 필드를 각 영역에 필드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문제에 보게 되면 계산 필드를 추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계산 필드를 추가한 상태에서 한 번에 필드를 드래그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 필드를 먼저 추가를 하고 이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계산 필드를 먼저 추가해 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계산 그룹에 보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부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계산 필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계산 필드 이름은 문제에 보게 되면 원가 계산 필드죠. 원가라고 적어 주시고요. 수식 부분에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판매 가격 빼기 그리고 순이익 필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추가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확인 버튼을 바로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필드가 있는 영역에 원가라는 필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계산 필드를 추가를 했고요. 이어서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할 필드를 각 영역에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사용할 필드가 출시일 필드가 있는데요. 해당 필드를 먼저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출시일 필드가 핵 영역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출시일 필드를 핵 영역에 우선 드래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핵영역에 제조사 필드도 있네요. 자, 제조사 필드도 핵영역에 같이 드래그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감영역에 사용된 것이 판매 가격이 있고요. 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 필드도 드래그를 해서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필드 앞으로 위치를 시킬게요. 이렇게 사용할 필드를 우선 위치를 시킬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저희가 출시일 필드를 기준으로 월 단위를 먼저 그룹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행 영역에 월이 있고요. 출시일이 있습니다. 출시일 필드를 드래그함으로써 저 같은 경우는 월이 자동으로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서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표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월 단위로 먼저 그룹화를 하고 이어서 풀이를 해볼게요. 자, 저희가 출시일 필드를 월 단위로 그룹화하기 위해서
위해서 우선은 출시일이 있는 B3셀을 먼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B3셀을 클릭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당 그룹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단위가 일도 있고 월도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월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일 부분을 해제를 하고 월 단위만 그룹화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시 필드를 월 단위로 그룹화하는 것까지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하나씩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보게 되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하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선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리본 메뉴 상단의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를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출시일 필드는 월 단위로 그룹화를 했고 그룹 하단에 부분합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부분합이라고 있죠. 해당 부분에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 하단에 부분합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산 필드는 앞서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은 얼추 설정을 다 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을 보고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할 필드를 위치를 시킬 수 있었는데, 자, 해당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출시일 필드라는 꺽쇠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위쪽에 연령역에는 필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연령역에 저희가 따로 배치한 필드는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감영역에 사용할 필드가 판매 가격 필드가 있고 원가 필드가 있는데, 감영역에 2개 이상의 필드가 있으면 이렇게 시그마 값이라는 필드가 추가가 되죠. 해당 시그마 값이 연령역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값이 연령역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사 필드도 횡령역에 있으므로 제조사 필드까지 이렇게 횡령역에 필드를 배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해당 필드를 배치하는 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으로 판매 가격과 원가 필드의 표시 형식을 설정할 건데요. 판매 가격 필드가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D4셀을 클릭해 볼게요. D4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 형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사용자 지정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용자 지정에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천 단위마다 쉼표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음으로 원가 필드에서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이 4셀 원가가 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표시 형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고 형식 부분에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으면 이제 대부분 문제풀이가 마무리된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 보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되지 않고 내림차순 정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되지 않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피벗 테이블 분석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표시 그룹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있습니다. 해당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누르게 되면 해당 부분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표시가 안 되도록 하는 건데요. 한번 그렇게 잘 설정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당 기호가 표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를 기준으로 내린 차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사 필드가 있는 곳에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텍스트 내림 차순 정렬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제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 차순으로 잘 정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하셨으면 반드시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를 해보셔야겠죠.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풀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분석 작업의 소괄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이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하고요. 문제 배점은 10점이 되겠습니다. B3에서 H22 영역에 대해서 관할 사업소 필드를 중부, 동부, 남부, 서부 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정렬은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저희가 중부, 동부, 남부, 서부로 정렬 기준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할 사업소가 동일한 경우에 물 이용 부담금의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기준으로도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하구나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해당 아이콘을 기준으로 해당 기호는 위에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해당 기호는 아래쪽에 표시되도록 정렬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 저희가 목표값 찾기 기능 필기에서도 종종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국어가 있고요. 수학이 있습니다.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더해서 총점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친구가 국어를 70점 맞았고요. 수학을 8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총점이 150점이 되죠. 여기에서 수학 점수가 만약에 90점이 되었을 때 총점이 몇 점이 될 것인가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시나리오와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목표값 찾기가 되겠는데 총점이 예를 들어서 총점이 180점이 되기 위해서 국어 점수는 몇 점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풀 때 목표값 찾기를 이용을 합니다. 자, 아무튼 목표값 찾기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의 최종 점수가 80이 되도록 중간고사 점수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을 풀 때 목표값 찾기를 이용을 하는데요. 아무튼 문제에 제시된 내용대로만 하면 목표값 찾기를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알면 좋겠죠? 아무튼 소갈로 2번 문제를 바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의 소갈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B3에서 H22 영역에 대해서 정렬을 설정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영역 아무 곳에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해당 정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게 되면 관할 사업소 필드를 기준으로 하라고 하죠. 자, 관할 사업소 필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정렬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 아니라 문제에 보게 되면 중부, 동부, 남부, 서부 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해당 사용자 지정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정렬하고자 하는 순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제에 제시된 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부, 엔터, 그리고 동부, 남부, 서부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해당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기준이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정렬을 클릭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할 사업소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이 중부, 동부, 남부, 서부 순으로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렬 기준이 더 있죠. 자, 이를 위해서 위쪽에 있는 기준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추가 눌러주시고요. 관할 사업소가 동일한 경우에 물 이용 부담금의 자, 여기에서 물 이용 부담금 선택해 주시고요.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조건부 서식 아이콘 그리고 나서 초록색 기호가 먼저 나오죠. 해당 초록색 기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해당 기호는 위쪽에 표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준이 더 있네요. 이를 위해서 위쪽에 기준 추가를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기준 추가 눌러주시고 동일하게 물이용 부담금 그리고 조건부 서식 아이콘 그리고 나서 빨간색 기호는 아래쪽에 표시 자, 아래쪽에 표시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정렬을 모두 설정한 게 될 텐데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자, 중부
그리고 동부, 남부, 서부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관할 사업소 중부 내에서는 해당 초록색 기호가 위쪽에 있고요. 빨간색 기호가 아래쪽에 이렇게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목표값 찾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표 1에서 목표값 찾기를 수행하라고 하네요. 자, 표 1의 최종 점수 M7셀 해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이 80점이 되도록 중간고사가 즉 M4셀이 몇 점이 되어야 되는지를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수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수식세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즉, M7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리본 메뉴 상단에 예측 그룹에 보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다, 그쵸? 가상 분석에서 목표값 찾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식셀은 저희가 방금 클릭한 M7셀이 될 거고요. 찾는 값은 몇을 입력하면 되겠어요? 최종 점수가 80점이 되도록이죠. 찾는 값은 80이 되겠고요. 해당 셀을 80점을 만들기 위해서 값을 바꿀 셀은 즉 중간고사 점수가 될 건데요. 해당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셀을 지정해 주시면 목표값 찾기의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값 찾기가 80점이 되었고요. 80점이 되기 위해서 중간고사 점수가 75점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모든 풀이가 완료가 되었네요. 네, 다음으로 분석 작업의 추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추가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문제는 통합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통합 유형이 크게 어렵게 나올 유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도 시험에서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되었어요. 해당 문제를 사실 한 번만 풀어보면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해당 문제의 유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 표 2, 표 3의 방문객 자료를 이용해서 표 4의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합계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표 4의 2024년 방문객 자료에는 관광지가 세 글자이고 궁으로 끝나는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객의 합계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이때 해당 부분을 처리할 수 있냐가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관광지가 세 글자이고 궁으로 끝나는 데이터는 해당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즉, 해당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통합 문제를 풀 수 있냐가 이번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의 추가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표 1과 그리고 표 2, 그리고 표 3을 이용해서 해당 표 4에 관광지가 세 글자이고 궁으로 끝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객의 합계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해당 관광지가 세 글자이고 궁으로 끝나는 데이터를 잘 표시할 수 있는지가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부분에 와일드 카드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이제 풀이의 80%가 완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면 F3에서 G4 영역을 블록 지정을 해주시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서 데이터 도구 그룹의 통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을 클릭하고요. 여기에 참조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 해당 참조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표 2 영역도 추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표 3 영역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합에서 이용할 참조 영역을 설정을 한 게 되겠고요. 사용할 레이블은 첫 행과 왼쪽 열 둘 다 이용하죠. 첫 행과 왼쪽 열 둘 다 이용하기 때문에 왼쪽 열까지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게 함수를 한 번 더 체크하면 되겠는데요. 문제 보게 되면 방문객의 합계이기 때문에 함수는 그대로 합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관광지가 세 글자이고 궁으로 끝나는 데이터의 방문객 합계를 데이터 도구
에서 통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잘 계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시험장에서 해당 유형을 처음 보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은 한 번만 풀어보면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절대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네, 다음으로 문제 4번의 기타 작업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괄로 1번은 주로 차트 문제가 나오죠. 소괄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1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라고 하고요. 각 2점씩 배점이 됩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각 문제 배점은 2점씩 총 10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행렬을 전환하고 그리고 합계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보조축까지 지정을 해주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차트 그림을 보게 되면 합계 데이터 계열이 여기 있네요. 그쵸? 해당 합계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차트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Z4 데이터 계열에 대한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하네요. 자, 추세선을 추가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해당 추세선을 추가하고 그리고 예측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측은 한 구간 앞으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차트를 보게 되면 한 구간 앞으로 설정을 했으므로 선형 Z4라는 추세선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예측을 한 구간 예측이 설정이 되어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무튼 Z사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면 되겠고요. 추세선을 추가하고 예측을 한 구간 앞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간격 너비를 설정하라고 하고요. 간격 너비는 30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차트 제목을 추가하고요. B2셀과 연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도 12포인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5번 사각형 둥근 한쪽 모서리를 추가하라고 하네요.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해당 사각형 둥근 한쪽 모서리를 추가하고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차트의 행렬을 먼저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해당 차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선택을 누르게 되면 데이터 원본 선택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행렬 전환을 클릭을 해서 차트의 행렬을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렬 전환을 클릭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행렬 전환을 했고요. 다음으로 합계 데이터 계열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 데이터 계열이 이쪽에 있네요. 해당 데이터 계열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해당 부분에서 합계 데이터 계열이 있다. 그쵸? 해당 부분의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보조축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보조축까지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Z사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Z사 데이터 계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추세선 추가라고 있습니다. 해당 추세선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선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형 추세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 보게 되면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측을 앞으로 한 구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1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차트 그림을 보게 되면 선형 추세선이 추가가 되었는데 예측 구간이 한 구간 앞으로 해서 예측이 되는 추세선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의 내용은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간격 너비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 너비는 해당 부분이 간격 너비가 되죠. 그리고 각 계열 간의 겹치기가
계열 겹치기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해당 간격 너비를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격 너비를 설정할 때 아무 데이터 계열이나 클릭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Z사 계열을 클릭을 해볼게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합니다. 자,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간격 너비를 300%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라고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요. 동그라미 3번의 내용도 모두 설정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 차트 제목을 추가해 볼게요. 해당 차트 영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의 십자가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트 제목을 차트 위쪽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차트 제목을 B2셀과 연동을 해야 되죠. 차트 제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수식 입력줄에 는이라고 적어주시고요. B2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차트 제목은 B2셀과 연동이 되는 상태로 설정이 된 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 영역의 차트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요. 위쪽에 글꼴 크기를 14가 아닌 12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4번 풀이까지 완료가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사각형 둥근 한쪽 모서리를 추가를 하라고 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고해서 도형을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삽입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 해당 도형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사각형 중에 문제에 제시된 사각형 둥근 한쪽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도형을 클릭을 하고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이랑 조금 다르네요. 자, 여기에 위쪽에 보면 도형 채우기라고 있죠. 해당 도형 채우기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동그라미 5번까지 모두 풀이가 완료되었네요. 마지막으로 문제에 제시된 차트 그림과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타 작업의 소괄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2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을 하라고 하고요. 각 5점씩 배점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괄로 2번의 매크로 문제를 문제에 제시된 대로 하나씩 잘 설정을 하면 크게 어려울 게 없는 유형이에요. 자, 아무튼 동그라미 1번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결제 방법별 판매 대수의 합계를 계산한 후에 판매액의 평균을 구하는 부분합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매크로에 지정할 기능은 부분합이 되겠네요. 자, 부분합은 크게 어렵지 않죠. 참고적으로 부분합을 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은 정렬을 해야 되죠. 자, 해당 내용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을 테니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저희는 어떤 매크로를 생성을 할 거예요. 특정 기능을 하는 매크로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떤 도형을 지정을 할 건데 해당 도형에 매크로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도형을 클릭했을 때 지정된 매크로 기능이 수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결제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개발 도구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B2에서 C3 영역에 생성을 하고요. 텍스트를 결제별 통계로 입력을 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저희가 앞서 생성한 부분합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분합을 해제하는 부분합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네요. 자, 앞서 작성한 부분합을 해제하는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하고요. 동일하게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의 E2에서 F3 영역에 생성을 하고요. 텍스트는 부분합 해제로 입력을 해주시고 단추를 클릭하면 부분합 해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갈로 2번의 매크로 문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바로 엑셀을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작업의 소괄로 2번 매크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크로를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코드 그룹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고요.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보게 되면 부분합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네요. 자, 부분합 매크로라고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기록되는 상태에서 문제에 제시된 부분합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 수행에 앞서 사전에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정렬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해당 표 1에서 정렬을 우선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아무 곳이나 셀을 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정렬을 클릭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결제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 기준은 결제 방법입니다. 결제 방법을 기준으로 내린 차순 정렬하라고 하네요. 자, 결제 방법 내린 차순 설정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결제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린 차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합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을 수행하기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요 그룹의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표 1이 있는 곳에 아무 곳이나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개요 그룹에서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분합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부분합을 우선은 결제 방법별 판매 대수의 합계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화할 항목은 결제 방법이 될 거고요. 부분합 계산 항목은 판매 대수가 되겠죠. 해당 판매 대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은 체크 해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합계이기 때문에 사용할 함수는 합계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부분합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액의 평균을 구하는 기능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동일하게 개요 그룹의 부분합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결제 방법별 판매액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룹화할 항목은 결제 방법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판매액의 평균이다. 그쵸? 해당 부분에서 판매액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대수는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서 평균까지 선택을 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안 되겠죠? 자, 저희가 앞서 부분합을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되어 있으면 기존에 저희가 작성한 부분합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해당 부분을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결제 방법별 판매 대수의 합계를 계산을 했고 그 이후에 판매액의 평균을 구하는 부분합까지 모두 수행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의 내용을 모두 수행을 했고요. 이제 매크로를 중지해 주시면 되겠죠.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코드 그룹의 기록 중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에서 컨트롤 그룹의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B2에서 C3 영역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셀에 딱 맞게 위치를 시키기 위해서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앞서 저희가 작성한 부분한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축 컨트롤이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결제별 통계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결제별 통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동그라미 1번의 풀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합 해제 매크로를 생성하면 되겠네요. 동일하게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고요. 매크로 이름은 부분합 해제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부분합을 해제하는 매크로를 기록을 해야 되죠. 이를 위해서 데이터가 있는 곳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고요. 리본 메뉴 상단의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데이터 탭에 들어가서 개요 그룹에 부분합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부분합을 클릭하면요. 부분합 대화 상자의 아래쪽에 보면 모두 제거라고 있다. 그쵸? 해당 부분은 말 그대로 부분합을 모두 제거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해당 모두 제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제거를 클릭하면 저희가 앞서 작성한 부분합이
모두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매크로 작성이 다 완료가 되었다. 그쵸? 자,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삽입에서 양식 컨트롤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이 2에서 F3 영역에 위치를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앞서 작성한 부분합 해제 매크로를 지정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해당 단추에는 부분합 해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을 잘 한 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2번의 매크로 문제는 모두 풀이를 해보았고요. 한번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결제별 통계를 클릭하면 부분합이 작성이 되고요. 부분합 해제를 클릭하면 부분합이 해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타 작업의 소갈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갈로 3번 문제는 주로 VBA 코드 작성과 관련된 유형이 나오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3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라고 하고요. 각 5점씩 배점이 됩니다. 즉,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3번까지 각 5점씩 총 15점의 배점이 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VBA 코드 문제를 풀 때는 동그라미 1번 먼저 풀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순으로 문제 풀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당 순서대로 우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보고요. 이어서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려면 성적 입력점 show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면 CMB 날짜 목록에는 현재 날짜부터 3일 이후의 날짜가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유형은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요. 자, 해당 부분은 폼이 초기화되면 CMB 날짜라고 하는 목록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해당 목록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목록에 특정 값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자, CMB 날짜에 어떤 목록을 추가하는 건데요. 저희가 어떤 시트에 데이터가 있을 때 해당 부분을 데이터 목록으로 사용을 할 때는 로우 소스를 이용을 해서 풀이를 했었는데요. 해당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해당 특정 목록에 저희가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값을 추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이 초기화될 때 해당 CMB 날짜라는 목록에 값을 추가할 때는 CMB 날짜 add 아이템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어떤 아이템, 항목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즉 CMB 날짜에 어떤 항목을 추가할 건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죠. 현재 날짜부터 3일 이후의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네요. 자, 날짜를 나타내는 것은 date라는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CMB 날짜 동일하게 add item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date에서 3일 이후까지니까 1일 그리고 CMB 날짜 add item 해서 date에 2일 후는 더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더하기 3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CMB 날짜 목록에 이렇게 목록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add item이라는 코드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목록에 데이터 값을 추가할 때, 직접 추가할 때 add 아이템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CMD 닫기라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F5셀에 종료합니다를 표시하고 그리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설정한 후에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위쪽에 나타난 그림을 보게 되면 닫기 단추가 해당 부분이 되겠네요. CMD 닫기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부분도 같이 작성해 볼까요? 자,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F5셀에 종료합니다라고 표시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글꼴 스타일을 설정하기 위해서 F5셀의 폰트의 굵게는 볼드가 되죠.
볼드가 됩니다. 해당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F5셀의 폰트의 볼드, 굵게를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폼을 종료하는 onload me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의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CMD 닫기 단추를 클릭했을 때 F5셀에 종료합니다가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해당 F5셀의 폰트 중에 볼드라고 하는 굵게를 true, 굵게로 설정을 해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폼을 종료하는 onload me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그라미 1번과 3번의 문제를 간단하게 코드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실습을 진행을 하고 동그라미 2번 문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작업의 소걸로 3번 VBA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개발 도구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개발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은 성적 입력 단추, 해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컨트롤 그룹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성적 입력 단추를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VBA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네요. 자, 여기에서 하나씩 같이 작성해 볼게요. 자, 여기에 CMD 성적 입력이라고 하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성적 입력이라는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성적 입력.show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엑셀의 개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폼이 있네요. 해당 폼을 클릭해보면 여기에 성적 입력 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단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성적 입력이라고 하는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는 내용까지 작성을 해보았고요. 한번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해서 해제를 하고요. 한번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성적 입력 폼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도 같이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해당 성적 입력 폼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코드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코드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죠. 그래서 여기에 유저 폼을 선택해 주시고요. 폼이 초기화될 때면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의미는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수행될 내용을 아래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CMB 날짜 목록에는 현재 날짜부터 3일 이후의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CMB 날짜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에 add 아이템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날짜가 입력되도록 date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MB 날짜에 add 아이템 date 플러스 1을 지정해 주시고요. CMB 날짜에서 add 아이템 date 플러스 2를 지정해 주시고요. CMB 날짜에 add 아이템 date 3일 이후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CMB 날짜라는 컨트롤에 add 아이템 어떤 데이터를 추가할 건데요. 현재 날짜부터 3일 이후의 날짜까지 표시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해 볼게요. 자,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해당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날짜부터 해서 3일 이후의 날짜가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강의를 촬영하는 날짜가 2024년 3월 12일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풀이가 모두 완료가 되었네요.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비주얼 베이직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해당 성적 입력 폼이 있다, 그쵸? 해당 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해당 폼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이죠. 해당 닫기 단추를 클릭했을 때 수행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닫기 단추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CMD 닫기라고 하는 해당 컨트롤이 클릭되었을 때 수행될 내용을 아래쪽에 작성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서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F5셀에 자, F5셀에 종료합니다라고 나타나면 되죠. 종료합니다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글꼴 스타일을 설정을 해줍니다. F5셀의 폰트의 굵게, 볼드는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폼을 종료하기 위해서 onload me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MD 닫기라고 하는 해당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아래의 내용이 수행되도록 잘 설정을 한 게 되겠고요.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으면 위쪽에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는 버튼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해당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하고요. 여기에 있는 닫기 단추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 단추를 클릭하니까 F5셀에 종료합니다라고 나타나고요. 글꼴 스타일도 굵게로 잘 설정되고 해당 폼도 잘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입력 폼의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해당 데이터 아래쪽으로 해서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행 번호를 먼저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해당 부분을 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i는 이라고 해서 행 번호를 입력을 할 건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셀이 해당 셀이 되겠죠. 인접한 데이터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B5셀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 loss count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B5셀에서 인접해 있는 행의 개수가 되죠. 그러면 해당 셀의 인접한 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입력되어야 될 행은 9행이 됩니다. 자, 9행이 되고요. 인접한 행의 개수는 4개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5를 해서 행 번호를 맞추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우선 행 번호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점은 중간 곱하기 0.4에서 기말 곱하기 0.6으로 계산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이 40점 미만이거나면 5월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총점의 과락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을 하라고 하고요. 포맷 함수와 밸류 속성을 사용을 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if, else 문도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날짜가 있는 곳에 입력될 데이터부터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셀즈, i행, 열은 2열이 되죠. 자, B열, 2열이 됩니다. 해당 날짜 부분에 들어갈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요. 자, 해당 부분의 컨트롤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 문제에서 이름을 확인하면서 풀이를 하겠지만 CMB 날짜가 됩니다. 자, 아무튼 CMB 날짜를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런데 다시 그런데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포맷 함수를 작성을 해줍니다. 포맷 함수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러면 CMB 날짜를 포맷 함수에 의해서 특정 형식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형식은 큰 따옴표 안에 y 그리고 그리고 1dd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자, 2024년 3월 5일 이런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형식은 dd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열을 한번 볼게요. 셀즈 i, 3열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당 부분이 되겠다. 그쵸? 이름은 조금 이따 같이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아무튼 txt 이름이라는 컨트롤 이름을 가지고요. txt 이름에 입력되는 것은
i, 3열에 입력이 되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중간 점수 셀즈 i, 4에는 중간이 입력되면 되는데 txt 중간이 입력되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 같은 경우는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txt 중간에 점 밸류 속성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기말에도 i, 5에는 txt 기말에 대해서 점 밸류 속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입력된 형태와 같이 숫자 데이터로 입력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총점이 있는 곳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총점은 이렇게 계산을 하되 대신에 중간이 40점 미만이거나 기말이 40점 미만일 때는 괄약으로 표시를 해주라고 하죠. 그래서 if문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 조건이 들어가겠네요. 자, 중간 셀즈 i, 4가 40점 미만이거나 5월을 입력해 주시고요. 셀즈 i, 5가 40 미만일 때 된 수행할 내용은 괄약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셀즈 i, 6열이라고 하면 총점이 있는 곳이죠. 총점에는 괄약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셀즈 i, 6에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중간 곱하기 0.4, 기말 곱하기 0.6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문에 대한 마무리로 end if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동그라미 2번의 풀이도 완성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희가 엑셀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해당 성적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성적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하고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 입력이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 수행될 내용을 입력하면 되죠. 그래서 해당 입력 단추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단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CMD 입력이라고 하는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수행할 내용을 아래쪽에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씩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행번호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번호 i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때 기준이 되는 셀은 해당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B5셀이 기준이 되고요. B5셀에서 current region loss count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때 B5셀을 기준으로 해서 current region loss count면 인접한 데이터의 행의 개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가 처음에 입력될 행은 9행이 되죠. 그래서 4 더하기 5는 9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하기 5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셀즈 i, 2의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요. 해당 부분에 날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의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포맷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컨트롤에 입력되는 값을 포맷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죠. 자, 우선 해당 컨트롤을 클릭해 볼게요. 해당 컨트롤을 클릭해서 보니까 이름이 CMB 날짜라고 하는 이름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포맷 함수를 작성해 주시고요. CMB 날짜에 대해서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은 큰 따옴표 안에 YYYY MM DD까지 작성을 하고 포맷 함수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MB 날짜에서 입력되는 값을 포맷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형식을 지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열 이름이 있는 곳의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셀즈 i, 3열이 되겠고요. 해당 컨트롤에서 입력받는 값이 되겠다. 그쵸? 해당 컨트롤을 클릭해 볼게요. 해당 컨트롤의 이름은 txt 이름이 되죠. 즉 txt 이름에서 입력되는 값을 해당 부분에 입력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txt 이름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중간이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건데요. 해당 컨트롤의 이름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컨트롤을 클릭해서 보면 이름이 txt 중간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쵸? 자, 여기에 셀즈 i, 4라고 적어주시고요. 4열에 입력될 거죠. 그리고 txt 중간에서 입력을 받는데 해당 값은 수치 데이터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들이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숫자 데이터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value 속성까지 같이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5열 기말이 있는 곳에서도 txt 기말.value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점이 들어가는 6열만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if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쵸? 자, if 중간이 40점 미만이거나 기말이 40점 미만일 때는 괄약으로 표시를 해야 되죠. 자, 중간이 들어있는 셀즈 i, 4가 40점 미만이거나니까 5화를 적어주시고요. 셀즈 i, 5 기말이 있는 게 40점 미만인 경우에 이때는 셀즈 i, 6에는 괄약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경우에는 셀즈 i, 6에는 문제에 제시된 것처럼 중간 곱하기 0.4 그러면 셀즈 i, 4의 중간 값에서 0.4를 곱하고요. 더하기 셀즈 i, 5 기말 점수에서 0.6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문을 시작했으면 if문에 대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and if까지 적어서 if문에 대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md 입력이라는 해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수행이 될 텐데요. 우선은 행 번호를 지정을 했고요. 행 번호를 지정을 했고, 그리고 해당 행에서 두 번째 열, 즉 두 번째 열이면 날짜 필드가 되겠다. 그쵸? 해당 필드에 입력될 값을 cmb 날짜라는 컨트롤, 해당 컨트롤에서 입력을 받는데요. 이때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포맷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형식을 큰 따옴표 안에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3열의 txt 이름에서 값을 받았고요. 해당 txt 이름에서 값을 받아서 3열에 입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셀즈 i, 4와 i, 5에는 수치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value 속성을 통해서 수치 데이터로 변경을 해서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f문을 통해서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맞게 작성을 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셨으면요. 위쪽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엑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력한 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폼을 클릭해서 띄워주시고 해당 날짜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름은 노트북이라고 적어주고요. 중간 점수는 80점, 그리고 기말 점수는 20점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총점에는 괄약이 표시가 되어야겠네요. 자, 해당 입력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해당 행에 잘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if문에 대해서 기말 점수가 40점 미만이므로 괄약도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강 1회의 모든 문제풀이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제가 앞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문제 유형에는 2024년 이후에 시험에 응시하시고 시험에서 조금 어려웠다고 질문을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복원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특강 문제도 꼼꼼하게 잘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의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2회 풀이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